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ASP 초중급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의 제목은 웹과 ASP입니다. 먼저 오늘 학습하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웹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액티브 플랫폼, 마지막으로 ASP란 무엇인가에 대해 ASP의 정의와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웹의 전반적인 배경과 그 기술들이 나온 배경을 설명할 수 있으며 ASP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ASP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웹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웹이란 것은 TCP/IP를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웹은요, 1세대와 2세대로 나누어지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이루어 옵니다. 그럼 먼저 1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1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은 스태틱 페이지라고 대표됩니다. 정적인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1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CG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GI는 물론 C나 펄이라는 랭귀지에 의해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 CGI는 사용자가 서버에 호출을 하게 되면 사용자마다의 프로세서가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버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붙어서 호출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프로세스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버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그 서버의 보안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과 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2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에 와서는 1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의 많은 제약과 폐단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2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은 다이나믹 페이지, 액티브 페이지라고 대표됩니다. 1세대 스태틱이라는 단어를 쓴 반면에 2세대에 와서는 다이나믹, 액티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2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ISAP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ISAP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수행 능력의 저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 회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이한 개체들을 엮어주는 소프트웨어 연결고리인 스크립트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립트 기술의 발전으로 하여금 많은 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2세대 웹 어플리케이션 시대,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ASP라는 기술을 통해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웹의 3중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의 3중 계층은 다중계층 형태로서 동적인 컨텐츠 내용으로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을 띈 형태를 말합니다. 즉, 웹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웹 서버는요, 클라이언트 로직을 분산시켰고 CGI와 ISAP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세션과 비즈니스 로직을 통합시켰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작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TPM, 즉 Transaction Processing Monitor가 있습니다. 이 TPM은 트랜잭션의 조정, 리소스의 공유, 동적 로드 밸런싱, 중앙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말하죠. 이 세 개의 서버로서 계층, 즉 다중 계층 형태를 띤 이 형태를 웹의 3중 계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액티브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동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MS 이음새 없는 통합 전략을 실현해주는 아키텍처, 이게 바로 액티브 플랫폼입니다. 이 액티브 플랫폼에는 액티브 클라이언트와 액티브 서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와 같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액티브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액티브 서버는 윈도우 NT를 근간으로 IIS4와 ASP2 그리고 백오피스,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컴포넌트 등의 통합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액티브 서버 여러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연결고리인 액티브엑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액티브 플랫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즉 IIS라고 하죠. 이 IIS는 MS 웹 전력의 근간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IIS는 사용의 용이성과 신축성, 이식성, 보안성, 확장성에 있어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역시 IIS는 CGI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CGI는 리소스의 대량 소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ISAP라고 하는 CGI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ISAP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ISAP 익스텐션을 DLL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IS 내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어서 한번 호출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 리소스를 쓰지 않게 되므로 리소스의 대량 소모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래서야 액티브 서버 페이지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액티브 서버 페이지스는 ISAP 하부 구조의 상부에 위치한 ISAP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서버 측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골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쉽게 동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액티브 서버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플랫폼 서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서버군이 있습니다. MTS, MSMQ 서버, 인덱스 서버, 익스체인지 서버, SQL 서버.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들었고요. 그랬던 모든 제품들이 이 액티브 플랫폼에 속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ASP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P는 다들 아시다시피 액티브 서버 페이지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HTML 문장과 스크립트 로직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asp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ASP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하여금 ASP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asp로 호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ASP 파일을 asp.dll이라는 곳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ASP 문서에 있던 기존의 정적인 HTML과 그 asp.dll에서 해석을 한 결과물인 이 생성 HTML을 합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이 일련의 절차가 ASP 파일의 호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SP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다른 상이한 객체, 즉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그 오브젝트끼리 그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인 것이죠. 이 스크립트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는 MS가 개발했죠. 그리고 MS 기반의 호스트에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에서만 실행이 되는 것이죠. 또한 VBA라고 해서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이런 아주 인기 있는 서브셋이죠. 이 VBA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요, MS와 넷스케이프의 공동 신청에 의해 ECMA로부터 표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JScript라고 해서 이런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 JScript는 무엇이냐면은 MS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자바스크립트의 MS 버전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바스크립트와 JScript를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JScript는 MS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자바스크립트의 MS 버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죠. 자, 그러면 스크립팅에 대해서 자, 다음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팅의 샘플을 한번 보시죠. 이 색깔 있는 박스 안에 든 샘플 소스가 하나의 HTML 구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팅입니다. 스크립트 태그로 시작하고 스크립트 태그로 끝나고 스크립트 태그로 시작하고 스크립트 태그로 끝나고. 하지만 두 스크립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죠. 랭귀지 이꼴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랭귀지 이꼴 VB 스크립트. 그러니까 즉 위의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되고요, 아래 스크립트는 VB 스크립트가 됩니다. 두 개의 구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보시다시피. 하지만 두 스크립트 간에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에러 창을 띄웁니다 라는 얼라트 창을 띄우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그와 이제 상이한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측면 스크립팅이 되겠고요.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은 클라이언트 HTTP 요구에 의해 서버 측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앞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팅은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작업이 되지만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은 말 그대로 서버 측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소스에서 보면은 여기와 같이 꺽쇠 퍼센트 꺽쇠로 끝나는 이게 바로 ASP 태그가 되죠. 즉 ASP 또한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ASP는 랭귀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분들도 많이 계신데 ASP는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표현 방법은요. 스크립트 태그로 시작하되 이와 같이 run equal server, 즉 서버 측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스크립트다 이렇게 명시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스크립팅과 구분되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샘플을 보시죠. 앞선 샘플과 같이 이렇게 색깔 있는 박스에 또 안에 샘플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팅과 틀리게 설명을 드렸죠. run as server 이렇게 명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스크립팅은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의 안에 구문을 한번 보시죠. serve application on start. 자, 이걸 봐서 하나의 이벤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버 측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죠. application underbar on start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두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구문은 뭐 나중에 회차를 거듭하면서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plication ODBC ID는 에어선, application ODBC 패스는 1111. 즉, 이 구문은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함과 동시에 두 개의 ODBC ID, ODBC 패스라는 어플리케이션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되는 구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브 사이드 스크립팅은 run as equal server라는 명령을 하여서 이렇게 스크립팅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꺽쇠 퍼센트를 시작하고 퍼센트 꺽쇠를 시작하여
response.write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ASP의 구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response 이건 객체입니다. ASP 오브젝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write는 이 response 객체 하나의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그 구문의 문법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드 스크립팅과 앞서 말씀드린 ASP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설명과 한번 접목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ASP 파일을 호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호출되고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클라이언트가 ASP를 요청하고 서버에서는 그 결과물을 HTML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 HTML 파일을 대류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또 하나의 ASP 구문이죠. 이 response.write 이 구문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호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문을 보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response 객체를 통해서 write 메소드를 씁니다. 그리고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합니다라는 문자열을 서버에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서버는 response 객체 write 메소드에서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이 문자열을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HTML 구문으로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라는 이 문자열을 HTML 구문으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게 되돌려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브 사이드 스크립팅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ASP 구동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SP 구동 원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asp 확정자를 가진 파일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한다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뭐뭐뭐.asp 하고 엔터를 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서버 측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ASP 파일을 asp.dln이라는 일종의 ASP 해석기입니다. 이 ASP 해석기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요청한 이 .asp 파일을요. 그리고 처리하고 난 뒤에 그 처리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P 파일 내에 있는 이미 있는 정적인 HTML 구문에다가 이 asp.dln이 해석하고 난 뒤에 결과물인 생성 HTML을 혼합하여 HTML 형식으로, 그죠? HTML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ASP를 호출하고 난 뒤 그 호출한 결과가 브라우저에 뜨겠죠. 그 뜬 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소스 보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소스 보기 구문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ASP 구문이 나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HTML 구문만이 있습니다. ASP 구문에는 꺽쇠 퍼센트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로 끝나는 이런 구문들이 아주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즉 클라이언트가 보게 되는 소스에서는 전체가 HTML 구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해 드린 이 구동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회차 내용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인터넷과 웹은 엄연히 다르다. 웹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자, 다음 1세대 웹 어플리케이션과 2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은 근간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주 특이하죠. 대표적인 단어만 봐도 1세대는 스태틱, 아주 정적이고 2세대 다이나믹, 액티브, 한결 동적이죠. 그래서 아주 근간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 MS 액티브 플랫폼과 백오피스는
강력한 웹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풍부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 풍부한 기능, 즉 서브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벌써 다 보여드렸죠. 그만큼 아주 풍부한 기능과 서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서브 페이지는 웹 컨텐츠의 동적인 생성이 가능하게 하며 콤을 사용하여 다른 컴포넌트들과 통합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앞선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들과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다음으로 ASP는 액티브 플랫폼의 풍부한 기능을 구현하게 하는 서브 측 동적 스크립트이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브 사이드 스크립트다.